자, 안녕하세요. 북하나입니다. 1시간 완성 주식 특강. 자, 6번째 시간으로 꼭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꼭 해야 될 것.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HTS를 갖다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HTS. 자, 여러분들이 쓰시는 HTS, 각 증권사의 HTS는 수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기능을 다 쓸 필요가 없어요. 꼭 필요한 것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은, 꼭 필요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한번 강의를 해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pk9.kr 가시면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HTS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일단, 차트도 설정하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제일 필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차트를 갖다가 설정하고 차트를 보는 방법. 그죠? 차트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뭐 여러분 나름대로 보조지표를 깔 수도 있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맨 하다 보니까 제일 심플한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매매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다른 보조지표 지금 여기에는 20선은 빼졌네요. 20선까지만 집어넣으면 Z 겹치기 해가지고 가격이동 평균선, 가격이동 평균선 요거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은 뭐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단기 매매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설정하는 거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조건식이 있어야지 실제적으로 종목을 뽑아낼 수가 있죠. 조건식 없이 여러분들이 종목을 뽑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저도 조건식 2개를 돌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3종 세트 조건식도 있고, 그 다음에 리딩방 조건식도 해서 2개를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식도 보고, 그다음 매매법, 빠른 매매, 빠르게 요즘 매매하는 것들, 빠른 매매법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것들이 있죠. 뭐 선물 차트도 볼 수 있고요. 선물 차트나 아니면은 이런 것도 도움이 되죠. 항상 제가 보시라고 그러는 거. 투자자별 매매 동향. 지금 거래소에서 누가 사나 개인이 사니까 오늘 주가가 못 올라온 거예요. 코스닥은 올라온 이유가 개인이 매도를 쳐서 그런 거죠. 그죠? 선물 하시는 분들은 선물 차트 꼭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부수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진짜 몇 개 안 돼요. 꼭 필요한 것만.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ICTS.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킬러 컨텐츠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매매법 하나를 갖다가 꼭 익혀놓으세요. 매매법을 갖다가 저는 한 3개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3개 정도. 제가 이제 예전에 많이 썼던 거는 3종 세트랑 20선 매매랑, 그 다음에 수급 매매, 이렇게 3개를 썼거든요. 수급 매매. 그래서 수급 매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물량이 확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잡고 했고, 3종 세트는 단기 매매, 20선은 뭐 스윙이나 중기 매매, 그 다음에 수급 매매, 뭐 요게 이제 정보 매매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매매법을 갖다가 최소한 2-3개는 가지고 있어야지 돈을 벌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엑기스만 받으실 거면 뭐 3종 세트 교육을 받으시면 나오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법을 꼭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3종 세트를 갖다 만든 게 벌써 2002년? 뭐 2008년도에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아직도 써먹고 있어요. 아직도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랑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뭐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주식으로 해서 돈을 버실 거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시장 상황. 시장 상황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4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4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추세. 이거를 알아야 돼요. 추세를 모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모른다 그러면은 비중을 크게 집어넣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맨날 똑같이 매매하는 것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시장이 좋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월요일 같은 때 비중을 좀 크게 넣고, 그 다음에 안 좋을 때는 빼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장 상황을 좀 보는 것들, 이거는 제 방송을 들으면 거의 다 아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방송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 자, 4번째는 여러분들 제발 선물 공부하세요.
제가 선물을 갖다가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선물을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자 2023년부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금이 22%의 양도소득세가 지금 부과될 예정입니다. 공신 나왔는데 물론 뭐 지금 대선 후보들이 뭐 이거 조정하겠다 아니면은 뭐 안 받겠다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개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5천만 원 이상이니까 연 5천만 원 이상 연 5천만 원 이상 수익 내는 거 저는 상황이 되게 커요. 저도 걸리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큰 손들이 나간다는 거죠. 큰 손들이 빠져나갑니다. 즉, 예를 들면 뭐 지금 제 아는 그 지인 같은 경우도 연 2억에서 한 10억 정도를 버는데 자 22%면 연 얼마예요? 22% 4천에서 한 2억 정도 되겠네요. 그쵸? 2억 정도. 얘를 갖다 그냥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요? 자, 우리 거래세도 내죠. 거래세도 지금 보통 0.3% 정도, 0.25%인가 낼 거예요. 아마 0.25%. 조금 줄여가지고 0.25% 나는데, 이거 양도소득세 줄인 만큼 거래세를 늘린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큰 손들이 나간다는 거죠. 예. 큰 손들이 나가는 겁니다. 큰 손들이 나가면 주식시장은 또 한번 꼬꾸라지겠죠. 이 큰 손들이 어디로 가나요? 자, 선물시장으로 갑니다. 선물시장으로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선물은 지금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방향을 알기 때문에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매매도 훨씬 더 심플하고. 그러니까 선물 공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대충 요 정도예요. 뭐 주식으로 해서 돈 버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뭐죠? 자,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몇 개만, 할 종목이라고 할까요? 요거를 갖다 같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될 종목이 몇 종목이 있어요. 초보자분들, 특히 초보자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초보자분들, 주린이 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첫 번째, 동전주 하지 마세요. 자, 동전주라면 뭐죠? 1,000원짜리 밑에 종목이죠? 저 같은 경우도 800원 밑에는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동전주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면은 동전주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이 많이 사는 걸 좋아해요. 즉 무슨 얘기냐? 동전주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100만 원이 있어. 현금이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500원짜리를 사면 2만 주를 살 수 있어요. 그죠? 500원짜리를 사면 2만 주를 삽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1만 원짜리는 100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는 20 줄 거예요. 그쵸? 이 정도 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초보자분들은 이거를 더 하지 마셔야 돼요. 대체적으로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관심 종목 중에서 관심 종목이 있잖아요. 관심 종목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파란색 신자 붙어 있는 것만 하라고 해요. 이게 그나마 우량한 종목들입니다. 아시겠죠? 파란 짝 신자 붙어 있는 거. 여기에 이제 관자라고 붙어 있는 종목, 관리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요거 증거금 100%짜리도 저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멀쩡한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이 되는 종목들을 하시는 게 좋고, 자,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관리 종목이에요. 관리 종목은 뭔가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증권사에서 관리 종목으로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거래량이 너무 적은 것들. 거래량이 하루에 몇만 주도 안 되는 10만 주 밑에는 건들지 좀 마세요. 10만 주도 실제적으로 건들면 안 되는데 10만 주 밑에는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나는 이 종목 안 팔고 계속 모았다가 나중에 오르면 팔겠다 그래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건 괜찮은데, 그거 아니면 거래량 10만 주면 잘못 들어가면은 완전히 물려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건 스펙. 스펙 같은 경우도 수익 줄 때는 크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아차 실수하면 손실이 순식간에 5에서 10% 납니다. 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스펙도 조심하시고 관리 종목. 특히 이제 뭐죠? 3월, 4월 이때는 상장 폐지가 많이 돼요. 상장 폐지된다고 해서 회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거래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스펙도 있고 또 뭐 있어? 우선주도 가능하면 우선주도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습관이 달라져요. 이 습관을 한번 잘못 들이면 주식 그 뭐죠? 이 습관을 바꾸는데 엄청나게 노력이 듭니다. 저도 원래 우량주 하던 사람이에요. 우량주 하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단기 매매만 하지만 우량주 하는 것들 저도 지금 이제 우량주 좀씩 모으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량주 매매를 못해서가 아니고 수익이 금방금방 안 나니까 안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은 좀 피하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꼭 공부할 내용 이런 것들은 리딩클럽에 오시면 제가 한 달에 2번씩이죠. 주식 한번 선물 한번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그때 꼭꼭 집어서 알려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리딩클럽에 오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1시간 완성 주식 특강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돈 많이 버시고요.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